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권호원입니다. 최근 한국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가상화폐 과세 논의였는데요. 국회가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권호원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과세 시작 시점이 헷갈립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과세는 원래는 내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가상자산 사업 관련자들과 정부 사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세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3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과 유관 정보기관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화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일까요? 얼마나 과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상자산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는 질문들 중 많은 부분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은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상자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저희 인턴님 가상자산 투자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시세를 고려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한 가상자산이 얼마나 오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턴님의 가상자산 시세가 2023년 1월에는 1,300만 원이었다가 그의 연말인 12월에는 2,300만 원이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2,300만 원에 매도를 했다면은 1,00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턴님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상의 이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인턴님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득 중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바로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가상자산의 소득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총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023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인 2024년 5월에 자본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시면 됩니다. 네,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거래소로 화폐를 옮겨둬도 될까요? 네, 만약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계좌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신고 없이 이동한 것이 발견된다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명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과세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해외에 거주 중이며 한국 거래소를 이용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친구분께서 한국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었나요? 아니요. 친구분께서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궁금증이 그럼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 있느냐라고 했었는데요.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국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라고 하고요.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서 비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할 때 금융당국이 제 가상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매입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과세 당시의 시장가 기준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어떻게 나의 가상자산을 과세하느냐? 이거는 과세 당시의 시장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과세의 계산식을 살펴보면은 이전 질문의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인턴님의 가상자산 시장가 가격이 2023년 1월에 1,3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매입가와 상관없이 2023년 1월에 금액인 1,3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럼 2023년 시장가를 잘 살펴보면 되겠군요. 저는 스테이킹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그 대가로 소량의 커미션도 받고 있는데요. 스테이킹이랑 디파이 같은 가상화폐 금융상품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네, 디파이와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디파이나 스테이킹에 따른 이득도 만약에 거래에 해당한다면은 가상자산 과세 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다 하더라도 둘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 내로 편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군요.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죠. 전 현재 가상자산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금의 종류, 그 명칭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25%가 최고로 부과되는 것이고 또 구간별로 급간도 있죠. 그래서 법인세로 더 이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이후부터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관련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트래블룰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트래블룰의 뜻과 그 도입이 초래할 영향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래블룰이라는 거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줄여서 FATF라고 하죠. 이런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규제 내용입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회사들이 거래가 발생할 때 그 수신인과 발신의 이름과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해서 알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은 한국특검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트래블룰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기술을 확보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래블룰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설명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중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원래 2022년 1월에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가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들은 여전히 변화와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발표된 규제들에 대해서도 추후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차인건 법률사무소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